그러면 제 짝꿍 박영식 평론가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근데 정말 저는 방금 이거 2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근데 제가 정말 오늘 금요일 방송 너무 사랑하는데요. 오늘 비욘드 매불쇼를 했다 이거 오늘. 어떤 점에? 왜냐면 오늘 허은하 대표가 매불쇼 나가셨을 때의 방송보다 네. 여기에 그 내용이 너무 충실해가지고 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작진 분들의 만족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기사감이 우수수 쏟아졌다고 허은하 대표님을 여기에 또 모셔야 되겠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난리 났다. 근데 원래 우리가 평론가님도 모셔가지고 이준석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근데 맞아요. 엄청난 속보가 지금 떴는데 그래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맞아요. 지금 변호사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너무 잘 됐습니다. 어쨌든 속보 뜬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법원에 중앙지법에서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아니 이거 잠깐만. 근데 이제 한 줄짜리 속보인데 공수처 송부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일단 달려 있는데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가지고 사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잘 이해는 안 되는 그런 언급인데 실제 구속영장을 검찰 측에서 중앙지법에 신청하면서 내용을 부실하게 했다라든지 뭐 그럴 가능성까지 내포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좀 좀 수상한 점 의구심들이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일단 변호사님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공수처에서 사실상 윤석열이 계속 협조를 안 하니까 그쵸. 검찰에 조금 일찍 넘긴 거고 예.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하면은 2월 6일까지가 예정돼 있었죠. 맞아요. 20일을 하는 네. 네, 그래서 솔직히 이게 불허될까라는 생각은 거의 못 대부분 하셨죠. 안 하신 것 같고 저도 안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기소를 할 예정이다. 그 기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검찰 측은 사전에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니까 검찰이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중앙지법이 이걸 이제 불허를 하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와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걸 함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신인규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그럼 기소를 하면 뭐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냐? 혹은 사실상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조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대로 넘어간 윤석열을 검찰이 조사 없이 굉장히 짧게 그냥 바로 기소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지금 재판부가 이제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책임에 대한 건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원래는 구속을 하게 되면 20일 동안 이제 구속 수사를 하면서 연장해서 20일을 보통 최대해서 구속 기소를 하면 6개월을 또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사실 공수처가 열을 하고 또 검찰이 열을 하겠다라고 수사기관 간의 협의를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윤석열 측에서 이 수사권 문제 이걸 계속 지금까지 정치쟁점화를 좀 시켜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아주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구속영장이 불허가 돼버리면은 이제 검찰은 선택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구속기소를 선택해서 윤석열의 신병을 이제 잡아놓는다. 6개월 동안 잡아놓는다와 안 그러면 석방이죠. 석방해 놓고 이제 검찰이 수사한다라는데 불구속 수사니까 이제는 뭐 6개월 안에 끝내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제 수사도 막히고 임의 수사에는 윤석열이 응할 리가 없으니까. 그 저는 지금 법원의 이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좀 너무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이걸 우려했던 가장 피해야 됐던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거 아니냐.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럼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이 뜻이 그래도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 있긴 있으니 맨 처음에 체포해서 가가지고 조사를 했잖아요. 물론 윤석열이 다 뭐 묵비권 썼죠. 묵비권을 썼지만 그러면 법원에서는 혹여나
야 검찰 얘네가 보니까 김성훈 막 풀어주고 하는 거 보니 이놈들이 좀 장난칠 수도 있을라나 싶어서 검찰의 손대를 최대한 안 묻게 검찰 너네는 그냥 바로 기소해라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것까지는 좀 과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법원의 우리가, 의도. 지켜봐야 되는데 법원은 구속 연장을 지금 불허를 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확실한 거는 구속의 필요가 지금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더 지금 윤 대통령을 잡아놓고 수사할 근거가 없다라는 지금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오늘 이 속보가 퍼지면 지금 국민들께서는 너무 짜증나죠. 불안한 하고 이 앞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정말 막막함, 이거 답답함. 100%또 그렇게 갑니다. 국힘 쪽에서 이거 이번에 연장 신청 중앙지법에 했죠. 네, 이번 중앙지법에 했지. 그쵸. 네, 서부지법에 신청했다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중앙에다가. 중앙에다 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지금 결정하는 거죠. 그럼 이거 국힘에서 물 거 아닙니까 또 윤석열 쪽도 그렇고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으로 가니 거 봐라 연장 안 해주고 애초에 다른 것도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할 수 가겠죠. 있겠죠, 사실은.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나 정서에 비춰봤을 때 이 결론을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계실까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고 저도 그렇고 지금 신인규 변호사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막 나온 소식이어가지고 종합판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법에 비추어 봤다라는 이제 이런 어려워. 논리를 일단 그러니까 들이댔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어려워. 공수처와 사실 검찰이 열흘씩 나눠서 하자 그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 간의 합의지 엄밀히 말해서 법률적 근거가 있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지금 문제제기 아닌가 싶은 거고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실은 조금 불완전한 상태로 수사권을 쪼개놓다 보니까 이게 기관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어떤 수사에 대한 그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적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트집 잡힐 그러니까 구실로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이라 그래서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도 이게 지금 내란 수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특검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특검은 누가 막았습니까? 최상목이 국민의힘이 국힘도 막고 국민의힘이 같이 막았지. 또 사실은. 막았죠. 그러면서 지금 수사가 장기화되고 하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게 아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 설명해 주신 그 수사처 검사, 그러니까 공수처 쪽 검사가 이 공소제기 요구, 그러니까 검찰에 넘기면서 이거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달았단 말이에요. 공수처에서 예, 공수처에서 검찰 쪽에 이제 그런 의견을 보인 거죠. 근데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했다, 그러니까 넘어간 상황에서 이를 송부받아서 공소 제기 여부만을 이제 검찰청 검사가 판단하는데 왜 굳이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것이냐, 그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밝힌 것을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작가님이나 우리 곽앵커가 얘기를 해주신 대로 이 법원 쪽에서는 검찰 쪽에서 이것을 수사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없다고 보는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 명시적인 내용만 그러니까 본다면 검찰의 구속 수사 그렇죠. 열흘을 네.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뭐 수사 아예 하지 마 이건 아닌데 검찰의 구속 수사를 허용하진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취지인 거죠. 검찰은 기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네. 이제 기소를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으니까 하면 구속 기소가 되는 거고. 플랜 B가 없었던 건데 플랜 B가 있었던 건데 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성이나 어떤 함의라는 게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 영장이 안 나온 거랑 이게 지금 비교도 안 되는 그 충격이고 당연하죠. 굉장한 지금 문제인데 사실은 그 진해원 검사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속영장 불허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고 검찰 스스로 석방을 해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 법무부령에 의해 가지고 검사가 이 구속 수사라는 건 하나의 형태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거는 실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만 왜냐면 보통 구속을 하면 원래대로 해서 구속기간 연장해서 20일 안에 구속 기소를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그 네. 중간에
굳이 풀려나려면은 구속적부심이라는 걸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제3범죄에서 뭐 변제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구속적부심을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서 이제 석방되는 정도. 요게 이제 우리 형사 시스템인데 그때 진 검사님도 얘기했던 것이 이거 혹시 검사들이 직권으로 좀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 법령에 따라서 맞아요.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건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될 줄은 이거 예상이 어려웠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요게 이제 하나의 더 가능성이고 이건 추론입니다. 그래서 더 네. 충격적인 거죠. 이게 이제 여러 상상의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가능성을 여는 거니까 너무 뭐랄까 그 앞서 나아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윤석열 측에서는 건강 이상을 지금 이유로 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미 사유가 알려졌습니다만 눈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황반변성이라는 일종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황반변성이라는 건 결국 수술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봐요. 그렇게 건강 문제.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예를 걸 들어서 가지고.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뭐 기소됐으니까 재판에 넘어가는 건데 불구속과 구속의 어떤 인신상의 이유, 신변의 이유를 만약에 우리가 따진다고 본다면 질병을 이유로 수술을 이유로 실제 구속 집행 정지 신청 그것도 법원에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실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중앙지법의 이런 어떤 형식 논리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들여주고 법무부에선 그걸 용인해주고 이제 밖에 나가서 수술을 받는데 황반변성 뭐 가령 이제 고 두고만 수술을 본다고 한다면 눈 수술은 한 번 하고 나면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게 근데 보통 뭐 1개월 단위로 끊는다거나 하는데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그동안 상상의 영역에서만 윤석열이 이럴 수 있다, 검찰이 이럴 수 있다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법원의 이런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을 텐데 구속 집행 정지까지 우리가 예측해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불편한 내용이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요 사안에서는 어쨌든 검찰의 판단을 좀 기다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단정적으로 뭐 바로 석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많이 앞선 얘기인 것 같고 일단 구속 기소를 할지, 그러니까 기소만 하라는 지금 그 얘기니까 기소해서 그러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지, 그건 이제 법관이 구속 기간을 두 달씩 연장을 해서 총 3번을 할 수 있거든요. 총 6개월 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검찰이 뭐 다른 판단을 해서 그냥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핑계 대기가 좋잖아요. 아 우리 뜻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결정한 거야. 이러면서 법원에게 약간 핑퐁식으로 하면서 석방을 한다면 정말 국민들의 여론이 이거는 뭐 정말 뒤집어지죠, 진짜로. 네,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정도의 뭐 어마어마한 사안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상상인 거고 가능성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질병 얘기가 나오고 나서 황반변성 얘기 나오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찾아보고 뭐 검토해보고 하니까 그게 오늘 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에 관한 이제 얘기가. 이게 네. 그 뭐 어떤 분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뉘어서 보는 건데 저는 정말 추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너저분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상상의 영역을 열어두고 판단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는 사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법원이 지금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임시 석방을 노리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근데 생각이 이거 드네요. 너무 악질 범죄자들의 뻔한 레파토리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벌 만약에 그렇게 회장들이 늘 휠체어 타고 나왔던 거랑 유사한 거죠, 사실은. 구속을 피하려고. 되면은? 아니 약간 뭐 사실은 충격적인 속보. 죄송합니다. 하나만 또 플러스 알파 네네. 더하면 황반변성만 있겠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한 받은 글이나 지라시 같은 것도 사실 윤석열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게 뭐 당뇨니 사전에 뭐니 돌았기 뭐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유를 댈 수 있는 겁니다. 서울지구병원은 왜 갔겠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왜 했겠으며 황반변성이라는 얘기는 왜 돌아다니며 당뇨 등등 뭐 이제 이런 어떤 대통령의 민감한 이런 건강 정보들이 왜 정보지로 양산이 되고 기사화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목에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또 글을 남기고 계시는데 짜증난다. 황방변성은 술 안 처먹으면 괜찮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진단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민감 정보기 때문에 공개될 리도 없고요. 공개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서울지구병원에서도 검진 받았을 때 그 검진 받는 과정이나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저녁 9시까지 있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어떤 구인영장 집행을 좀 실패하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뭘 했는지, 병원 내부에 누가 있었는지, 김성호는 같이 있었는지, 혹은 뭐 누가 와가지고 어떤 대통령과의 소통을 했는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대목에
어떤 시간, 공간 이런 거를 피의자에게 너무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윤석열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날이 그러면은 연장이 안 이제 되면 열흘이면은 26일인가 그러면 날짜가 열흘이면은 26일일 거야 아마. 25일 6일 정도 될 텐데. 그 이번 주 주말이네요. 그때 이제 검찰이 결정을 해야죠. 그럼 주말 안에 기소를 해야 된다. 풀어줄 게 구속 아니면은 기소. 예. 네, 구속 해야죠. 기소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죠. 석방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일단 법원에 이야. 이런 판단이 나왔다는 게 아까 우리 각 MC님 말씀대로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 쟁점화하기에는 이제 너무 좋아진 이제 그런 떡밥을 던져주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들죠. 이거 이제 기소하는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또 윤석열 측에서는 따질 가능성이 높죠.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따질 것이고 이제 불완전한 기소라고 한다면 실제 재판에 넘어갔을 때 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뭐 관할권 문제도 있었고 그 관할권을 문제 삼아서 그동안 확보했던 증언이나 증거들을 다 무효화시키려고 한다라든지 그래서 진짜 굉장히 황당한 사건들은 열심히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걸 같지만 재판 과정에 넘어갔을 때 이거는 관할권의 문제로 혹은 이것은 불법 증거로 채택을 해서 이제 무죄로 만드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황당하게 여기는 사건들 이거는 반드시 유죄가 나왔는데 왜 무죄가 나왔지? 검찰의 부실한 기소가 있었다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불안함들을 좀 일거에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사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어떤 정지 작업이 없었던 거는 많이 아쉽죠. 내일까지네. 25일. 25일까지인데. 내일까지요. 근데 이제 그 내란죄 수사가 지금 뭐 윤석열 피의자는 내일까지요? 묵비권 계속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그 묵비권만 가지고 뭐 수사를 못했으니까 기소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내란죄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자들 조사 내지는 뭐 물증 여러 가지 재반 수사들이 그래도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는 게 정상인데 저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좀 깊게 깔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국민들은 걱정하시고 또 저도 걱정이 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 이게. 네. 아니면은 그냥 뭐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는데 이건 약간의 행복회로 돌리는 생각. 그러니까 그 이제 희망회로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법원에서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 절대 협조 안 하는 거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고 그럼 법원에서는 얘 검찰에 가봤자 검찰에서도 뭐 우리한테 바로 넘겨? 뭐 얘가 뭐 하겠어? 김용현 거 공소장도 보고 뭐하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법원으로 가면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재판이 거니까. 근데 충분하다 이거는 뭐 더 볼 것도 없다, 조사할 것도 없다라는 거일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금의 희망회로. 아니 가능성은 행복회로? 아니 그러니까 희망회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일단은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보통의 통상 구속을 해서 수사하는 전례랑은 지금 매우 안 맞죠. 보통 20일을 다 구속 수사를 받거든요. 받고 이제 구속 기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례에 비춰 보면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거를 우리 수환 씨 말한 대로 너무 명확하니까 그냥 넘겨. 안 맞는 거야라고 볼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국민들께서 이 현실을 좀 불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괜히 불안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불안감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말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네, 대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저희가 장황하게 설명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로 나누면 기소 또는 석방입니다. 하나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검찰이 여기에 석방을 한다?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죠. 뭐 이제 불안감은 있지만 불안함을 가지시는 분들도 덜어 있겠습니다만 기사에. 석방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설 연휴 바로 직전 날입니다. 네, 석방은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영장 청구조차를 안 하잖아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네.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또 이제 구속영장 다시 한번 또 이제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내란 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검찰이 굉장히 좀 의아한 행동들을 많이 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의혹의 시선을 저는 근거가 이건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 검찰을 못 믿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윤석열을 버린 거는 확실하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팩트라면은 검찰이 풀어주지는 못할 것 같고 야 그럼 기소하자 일단은 하고 기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기서 검찰이 만약에 근데 주제 윤석열 풀어준다 그러면 그 말 이거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안 되는 거예요, 거지. 이거는 이제 다 식사하시다가
그 설 연휴에 식사하시다가 다 다시 여의도로 모이시거나 광화문으로 모이시라는 얘기인 건지 이거는 뭐 그러니까요. 검찰이 판단을 잘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런 그런 키를 왜 검찰이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문제의 본질이고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특검으로 갔었으면 이게 다 문제될 일이 하나도 아닌 하나도 거예요. 없는 거죠. 이걸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 온 근본적인 책임. 아 정말 최상목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는 거지. 이 상황을. 최상목은 뭐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맞박 한 대만 세게 때리고 싶네 진짜. 뭐 방송 켜져 있었어요? 켜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야, 근데 이게 저는 2부를 굉장히 활기차고 그쵸. 밝게 열고 싶었는데 맞아. 이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흐름을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 맞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좀 마음 불편한 내용을 만나신 것 같아서 사실 뭐 2부에 이준석 얘기도 더 하고 뭐 지금 여론조사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위기에서는 이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그러니까 많이들 불안해하실 건데 가능성을 따져 본다면 당연히 이제 신기 변호사도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강조 드렸습니다만 석방의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렇게 봐도 되죠, 변호사님? 일단은 구속 기소를 안 할 수는 없죠. 여기서는 구속 기소 안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럼 대로 뭐 어떤 일이 수사가 벌어집니까?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석방을 하면 네. 어디로 가는데요, 윤석열이? 이제 관저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는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체포영장 그 집행이나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염원으로 바라고 전 세계의 그 영상으로 중계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공조본의 그 활동이라는 게 다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석방이라는 선택으로 그걸 다 무산시킨다?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을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지금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게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그게 맞아. 맞아요. 그건 맞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네. 토론하고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건데. 여러분 석방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석방된 거 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늘 지금까지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지금 검찰이 보여왔던 여러 이상 징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이건 너무 불안함을 또 하나 만들어 놓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참 국민 노릇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내일은 상황 돌아가는 건 또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는지는. 내일 뭐 이제 고심하다가 결정을 하겠죠. 보통 이런 거는 오전에 일찍 나오나요? 아니면 조금 고심해가지고 오후 시간 다 채워서 하죠. 다 채워서. 좀 빨리빨리 결정하진 않고 이제 끝까지 이제 기간 만료 검찰이, 전에, 기간 만료 기간 전에. 만료 시간까지 봐서 아마 할 겁니다. 뭐 저는 뭐 100% 구속 기소가 될 거라고 좀 보는데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6개월 말씀하셨죠? 이제 재판에 넘어가면 재판에 넘어가면 구속 기소되면 6개월 예. 안에는 이제 선고가 나와야 됩니다. 네네. 지금 단독으로 보도가 하나 또 나왔는데요. 예? 검찰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법원의 재신청 방침.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신청은 다시 할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아하. 두 번째 신청은 할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같은 법원이 한 첫 번째 선택을 뒤집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뭐 결정. 이제 예를 들어서 구속 기간을 연장 신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에서 밝히는 사유라든지 이런 게 뭐 달라질 수 있다면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재신청이라는 거는 그냥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상은 글쎄요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도의 뉘앙스랄까? 근데 만약에 재신청을 하면 그걸 기다리는 기간 동안은 그 시간 동안은 또 아직 구속이 되는 거죠. 재신청 그렇죠. 당연하죠. 구속 상태에서 하는 상태에서 거니까. 하는 예, 거니까. 근데 구속 기소를 안 할 도리는 없어요 사실은. 네. 뭘 어떻게 머리를 우리가 굴려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풀어준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향후 수사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향후 수사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단독 보도가 방금 나온 건데 국민일보 보도거든요. 예. 그 재신청 방침이라고 하면서도 마지막 단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 기간 연장되지 않으면은 구속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다만 윤석열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는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하겠다. 네. 아니 그 김용현을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이 윤석열을 김용현보다 더 많은 횟수를 언급했고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자를 김용현은 구속을 해놓고 구속 기소를 해놓고 어떻게 윤석열을 풀어주느냐 이건 뭐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 범 논리에도 상식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석방이라는 건 일단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검찰이 진짜 국민들의 어떤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일부 쇼도 하고 일부 쇼도 하고 마음에도 안 드는 행위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절차상 과정상 검찰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상황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검찰이 판단 잘못하면 이 수사기관 가루가 그러니까 됩니다. 이 판사의 결정도 기존의 법원에서 서부지법에서 지금 뭐 체포영장 그리고 체포적부심은 이제 중앙에서 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여러 차례 그리고 이의 신청도 있었죠. 그때 체포영장 이의 신청까지 했었으니까 여러 차례 수사권에 대해 가지고 문제 없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왔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런 식의 기존의 다른 법관들이 판단했던 것과 다른 식의 판단, 뭐 수사권의 문제를 또 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은 안정적으로 이 절차가 지금 보십시오. 계속 통상적으로 안 돼 오니까 또 다른 문제 제기를 계속 하게끔 빌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칙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문제를 최소화하는 길인데 오히려 법원이 조금 더 문제를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듯한 인상은 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수사팀에서는 일단 윤석열에 대해서 대면 조사 시도할 것이라는 보도가 또 있는데 가긴 갈까요? 이게 약간 혼란스럽죠 지금. 지금 뉴스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검찰이 윤석열 대면 조사를 시도한다. 일단 내일. 저는 검찰 조사에도 응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구치소에 가서 한다고 해도 검찰이 그것도 뭐 어쨌든 피의자가 하지 다 않는다고 가능하겠다는 거죠. 뻗팅긴다고 한다면 사실상 방법은 없다고는 하나 공수처의 이제 수사 관할을 문제 삼았던 윤석열로서는 검찰의 조사 역시도 친정이라서 오히려 더 얕잡아 볼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로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그 관할 문제를 가지고 해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응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렇게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크고 어차피 윤석열 쪽에서도 구속 기간 만료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버팅기면 되는데 굳이 그렇겠네요. 가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 안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니까 그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서부지법 폭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죠. 방화. 그 투블럭 남성. 투블럭 머리에 검정색 옷을 입고 방화를 시도한 그 정황이 영상으로도 있습니다. 요거 영상 있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 불을 붙여요, 진짜. 기름 이렇게 막 뿌리는 듯한 장면도 있었고요. 미친 거죠. 건물의 방화를 법원에 불을 붙인다는 거는 상상할 수 저 없는 기름을 언제 미리 준비해서 갔을까? 그러니까 저게 그게 이상해요. 우발적이 아니라는 게 그리고 저 기름 막 이렇게 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지포라이터의 그 통이 아니에요. 약간 맞아요. 따로 준비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자체를. 맞아요. 지포라이터 기름은 이제 네모난 기름인데 네모난 통에 담겨 있는 기름인데 그거를 약간 노란색 통에 이렇게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거 저거 예. 저게 뭐 흡연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컨버스로 지포라이터 같은 거 하면은 예. 사면은 그건 아예 딱 그 상표가 있고 어. 저렇게 파는 건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안 뚫려가지고 지금 앞에 나오는 구멍을 뚫으려고 하니까 저건 새로 산 것 같아. 일반 한번 썼던 것이 아니고 새로 샀다가 거기를 이제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짜네. 저렇게 짜네, 진짜. 구멍을 뚫어서 짜고 안에 들어가서 기름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이겠지. 근데 저 남성에 대해서 일단 체포는 됐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2006년생이에요. 아, 저는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성년자. 이따 뭐 사진이나 영상에 나오게 되면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인상으로 그 정도의 나이로 보이지 않거든요. 2006년생. 그러면은 지금 25년이니까 19 이렇게 되나요? 19, 18, 19 정도 될 것 같고 또 극우 성향의 개신교라는
쪽에 또 있더라고요. 네. 저 남성이. 맞아요. 이제 뭐 파주 쪽에 있는 모 교회라는 뭐 언급들까지 지금 온라인상에는 돌고 있는데 극우 성향의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저렇게 불 붙여가지고. 정치 성향을 미뤄 짐작컨대 이제 극우 폭도의 무리들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겠죠. 아이고 불 붙여도 괜찮아. 종이에 불을 붙여서 넣는 거죠. 아니 근데 저거 진짜 불 났으면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뭐 방화범이고 저 안에 사람들도 많잖아요. 있었어요. 네. 서부지법. 한주건조물 방화 치사 사람 다치며 치상 치사죄. 근데 저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저 영상은 일단 증거로 남아 있는 거고 명확하게. 방화는 확실히 했죠 지금. 그러면 또 이 나이 때는 18, 19이면 촉법 소년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방화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되죠. 예,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에는 이제 경찰과의 그 충돌이 있었다면 이제 저게 되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저 뭐 기물파손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폭도들을 처벌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소요죄가 일단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아니라는 얘기도 있네요. 아, 그래요? 모르겠네. 소심한 사슴님이 미성년자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보도로 봤을 때는 뭐 그런 2006년생이다라는 보도를 보고 일단은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네. 이게 뭐 사실은 뭐 혐의 이제 형량 계산기는 제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 혐의들을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랄까 한 20년 나오나요,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 다- 우리가 그냥 다 이제 더하면? 다 더하면은 뭐 20년 훨씬 더 나오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제 저 행위가 개인이 저지른 건 아니니까 이제 집단 범죄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를 이제 따져서 이제 거기에 법률 적용하고 이제 형량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저거는 뭐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되는 거고요. 아, 20살이구나. 20살. 20살. 아 20살이네. 2006년생. 아 우리가 나이 계산하기 20살이면 20살 지금 25년이니까. 2025년이니까 어쨌든 20살이라고 합니다. 야, 어쨌든 이거는 뭐 엄벌에 구속영장 된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고 신청되고 발부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전담팀도 경찰청에서 지금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고요. 전도사도 있었고 이번에 이 2006년생도 극우 성향 뭐 개신교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타고 가면은 전광훈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됩니다. 글쎄 저는 이건 그 기대가 아니라 이제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요. 원래 가야 한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전광훈 전담팀이 구성됐다는 것은 그만큼 극우 유튜버 전광훈 씨에 대한 혐의를 중하게 수사기관도 포착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 오죽하면 전담팀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개 유튜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아우. 그들끼리도 과거 영상을 찾아보면 전광훈이라는 사람을 극우 유튜버들끼리 뭐 사령관님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여럿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조직도 확보하고 있지만 자본도 확보하고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지령에 따라서 이 폭도의 무리들이 움직인 것은 아니었겠는가. 게다가 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그 투블럭컷 20살짜리 방화범 그리고 일부 폭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 사람과 관련해서도 극우 개신교의 역할은 또 그 안에 어떤 역할이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극우 개신교의 역할까지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모든 이 뭐랄까 세계관이 전광훈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극우 유튜브, 두 번째는 극우적 성향의 개신교까지 우리가 포함해 본다고 한다면 전광훈은 이 내란의 어떤 외주화를 받은 수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으로 수사기관이 지금 전담팀을 꾸려서 구속의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하는 거겠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수사팀의 의지인데 저는 그게 지금 전광훈까지 가야 되는데 그 수사 의지가 잘 안 보이는 게 굉장한 좀 답답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광훈이라는 이 개인 하나를 지금 처리를 못했을 때 앞으로도 저런 폭동이 제2, 제3으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갑자기 10,000명 넘게 보고 계세요. 와, 갑자기? 얼마나 걱정되시며 지금.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근데 또 저는 몰랐나요? 10,000명 넘게 계세요. 지금 근데 심각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직도 이게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 완벽하게
구속 기소되고 파면되기 전까지는 이 늦은 시간에도 뉴스 보면서 놀래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잠 못 매일 이루고. 속보를 수시로 검색하시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야 피곤한 따지고 일이에요, 정말. 보면. 국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지금도 얼마나 설 연휴 가시는 우리 많은 국민분들의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 불안하고 무거운지를 볼 수 있는 방증이고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이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막 들어오셔가지고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불허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채팅 보세요. 자려고 했는데 날벼락. 왜 끝이 안 나냐. 나 약 먹고 자려다가 잠 깼다. 아, 다들 걱정하실 밤에도 만해. 날벼락, 새벽에도 날벼락이야. 우리가 뭐 영장 청구할 때마다도 매일 새벽에 그 발부가 결정되니까 매일 밤잠 못 주무시고 새벽부터 우리가 속보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정말 국민들이 이 12.3 내란 이후에 여러 내란들이 반복되면서 너무 힘든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사실 이번 설 연휴에 검찰이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를 할 거라는 예상과 함께 검찰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조금 쉽지 않게 돌아가네요. 예. 네. 이거는 어렵습니다. 아까 이게 그 내란의 현행범이자 내란의 수괴가 지금 며칠입니까? 12월 3일에 내란이 벌어졌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2달이 다 돼가거든요. 네. 근데 헌재 결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수사의 상황도 쉽지 않고요. 여러 측면에서 너무 시간들을 많이 낭비한 것도 실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분들이 좀 지쳐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다른 방송에서 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바 있지만 지금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어떻게 지금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계속 속보 탭 클릭하고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죄송스럽네요.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새벽까지 가신다는 건가요? 아 갑자기 누구에게 도움에 지금 눈빛을 보내는 거죠? 오마이 힘드셔서? 오마이 최고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특기가 필리버스터입니다. 네, 저의 그 주특기는 필리버스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방송 연장을 그러니까 구속 기간 연장은 불허됐지만 저희의 방송 시한 연장을 바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근데 저희가 시스템이 약간 코인 노래방 시스템이라 뭐 슈퍼챗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더 아 그래 아니야. 저번에 그랬다 6만 명 갔어요. 지금 우리 내가 저녁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친구 대표도 오늘 아침 방송부터 하셨죠. 뭐 저는 새벽부터 방송. 자, 제가 계속 돌아갑니다, 솔직하게 검거했습니다. 뭐냐? 아까 우리 방유시 평론가님 얘기하고 계실 때 고개 숙이고 하품만 2번 때리더라고요. 하품은 못 감춥니다. 하품은 못 예. 감춰요. 재채기랑 사랑과 재채기 그리고 하품 못 감춥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일단 허은하 대표님께 시간을 많이 좀 제가 더 드린 거니까 저로서는 너무 완벽한 방송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또 이러시니까 뒤집힌 마우스님 요거 환불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연장 찬성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것도 여론이야. 환불 존중하세요. 여론이에요. 여론. 신청하겠습니다. 여론입니다.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기소 또는 석방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1차 구속영장 기간을 내일까지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사이에 기소 내지는 석방 2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단독 보도들을 통해 종합을 해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구속 기소하게 되면 어쨌든 6개월 안에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도 엄청 부담될 거예요 지금. 네, 부담은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도 바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바로 메시지 내잖아요. 바로 지금. 냈지? 대통령 석방하라고.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만 여기 이 상황에 바로 국힘이나 윤석열 쪽에서 딱 붙어가지고 언제나 하는 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잖아요. 예. 여론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거기에만 우리가 안 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 프레임 싸움에 말리지만 않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냥 윤석열이 불법적인 계엄을 했고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이 체포 집행을 피했고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잡혀서 합법적으로 구속이 됐고
그리고 지금 헌재는 또 나가고 있고 음. 그리고 헌재 우리가 어제 봤지만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라면은 절대 봐줄 수도 없고 확실하게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는 게 자기들 입으로 술술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팩트만 보고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맞습니다. 이제 팩트가 단단하고 이제 이미 증거가 다 차고 넘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다만 우리가 100% 완성, 내란 진압까지 가기 이전의 단계가 너무 힘겹고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좀 지치게 만들 것이고 실제 저쪽 진영이라고 부르는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오늘 당장 이게 머니투데이 쪽 언론사의 속보로는 대통령 앞에 수식어가 더 붙었네요. 뭐예요? 우리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즉 구속영장 연장 불허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우리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이제 변호인단의 명의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일 토요일입니다. 네. 원래 예정돼 있는 어떤 집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사불란하게 극우 카톡방에서는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럴 거예요. 설 연휴에 가족과의 시간은 설 당일 그리고 설 전후로 하셔도 되지 않느냐? 토요일만큼은 우리가 어디 검찰, 중앙지법 앞에서 우리 대통령님 석방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자 또 이거 안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론전의 속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이런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다. 자, 11시 1분입니다. 1시간을 사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방송 연장 너무 연장 감사드린다고 콜이 너무 많이 오는데. 뒤집힌 마우스님, 네. 아지야님, 뭐 또 누가 계시나요? 순베베님, 예, 막 이런 분들까지 이게 주시니까 저희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연장을 이제 1시간 하고 있는 거죠. 네. 속보가 더 안 나오네요. 속보도 안 어쩔 수- 나와요? 네, 속보가 더 안 나오네. 지금 있어야. 개혁신당 얘기를 한 번 더. 개혁신당 얘기는 여기서 이 분위기에서 30분만 더 이렇게 이 분위기에서 오렌지당 얘기 더 했다가는 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여기 1% 보니까 아, 천혜향 잠깐만. 없어요? 잠깐. 레드향이랑? 우리 또 작가 한번 예. 고향 내려가는 버스 놓쳐서 또 우시네. 또 울지 마세요. 지금 아이고. 센트럴에 심야 잡혀 있었는데 어디 저거 우시네. 버스? 오열하시네 지금. 내년 설을 지금 기약해야 되는 거야? 어디요? 왜 이게 일밖에 몰라 일밖에? 아니 통영이네. 통영이야. 일밖에 아니 몰라. 저분은 박근혜 탄핵 때부터 아이고. 집에 못 가셨어. 8년째? 그래서 이번에 좀 가나 했는데 윤석열 때문에 또 못. 야. 아니 통영은 심야버스가 베렸어. 아마 그게 한신 안돼 아예 안 이거- 돼. 아유, 아유, 이 방송밖에 모르는 바보들. 방송밖에 모르고 방송만 사랑해 맨날. 중앙지법 때문에 베렸다 이거. 고향을 또 못 솔직히 가네. 내가 오늘 제일 피해봤다. 나 1부 때 불태웠고 2부 때 정리하려고 그랬거든.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아, 완전히 그리고 지금 사실 법원 공개- 때문에 끝났어 지금. 공개 안 했던 거 하나 더 있긴 한데 네. 저 많은 내용인데 딱 알차게 제가 준비 다 해왔거든요. 맞아요. 다 못 풀고 가네. 아 진짜 네. 아쉽습니다 아쉬워. 지금 뭐 할 수 없죠. 근데 뭐 통영 가셔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 막차 있어. 막차 있다네 지금 또. 그러면은 나 죄책감 안 느껴도 돼? 안 느껴도 됩니다. 지금 출발하셔야 된대. 지금 댓글로 아, 통영 적부심 가능하냐고. 예. 적부심 받아주세요. 통영 적부심. 여러분 또 슈퍼챗 보내시면서 냉정하게 내년에 가면 되죠라고 하시는데 내년 설이야? 또 통영 적부심. 블루 미라클님 이렇게 또 차갑게 내년에 가면 되죠 지금. 냉정하다 냉정해. 예. 지금 부모님이 또. 근데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비상인 건 맞아요. 네. 비상입니다. 아니 저희가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그 당일에 신인규 변호사와 저와도 방송을 오마이 TV에서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그죠? 새벽 3시부터 네. 했고 예, 7시 넘어서까지 일요일에는 했잖아요. 5시간 했죠. 5시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럴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허투루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죠. 아닙니다. 예, 적부심 신청하시면 저희가 언제든 받을 의향은 있습니다만 예, 우리 저희 또 제작진 분들의 또 일정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평론가님도 가정이 있으시죠? 집에 일부러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계시. 이게 뭐 집이 좋아요, 스튜디오가 좋아요. 예? 가정이 있으시니까요. 예,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쌈꼬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아쉽지만 좀 근데 안 인사를- 나가시네. 네. 아니, 다 오히려 더 머물러 계셔. 늘어요. 12,000분까지 갔다가
지금 잠깐 줄어들었는데 지금 더 많은 분들이 네. 들어오고 계시네요. 아이고.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화도 아직 마이크 압수색하는 네, 월화도 진짜 생방 저녁 9시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설 연휴에도 여러분들 뉴스 굉장히 또 갈증 나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쉼 없이 월화 그대로 생방송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분 혹시 월화에 어디 가시나요? 방송하죠. 예, 저도 방송합니다. 예. 저녁 안십니다. 저녁 이 시간에 뭐 일정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쉬면서 없으십니까? 예, 네, 예. 참고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주말 쉬고 월요일에 여지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생방송, 진짜 생방으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문제, 방법이 조금 우리 생각대로 안 흘러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결말은 똑같습니다. 윤석열 사형 혹은 무기징역 그리고 파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뭐 아쉬우세요? 아니, 아닙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